네, 종목 모니터 이어갑니다. 오늘 시장 업종별로 봤을 때는 지수 자체 2.8%가량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입니다. 그 가운데서 화학과 전기전자 그리고 증권주 운송장비 업종의 강세가 단연 두드러지는데요.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이 화학 업종입니다. 지금 업종 지수가 4.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그 안에 종목들 오늘 이렇게 크게 오르는 이유 뭔지, 앞으로 전망 어떤지, 최선호 종목은 뭐가 있을지 담당 애널리스트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대신증권의 안상희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정유주도 그렇고 석유화학주도 그렇고 이제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의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화학 정유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제 주식시장 반등 속에 전탄하는 반등인 것 같고, 최근에 화학 정유주나 변동성이 끝도 사실이었고요. 우선은 이제 펀더멘탈 얘기하자 그러면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는 결국 가장 관련세에 많은 게 국제 유가와 관련세에 많은데, 국제 유가가 이전에 그 급락세에서 진정되는 부분들, 또 그것이 유로존 사태에 좀 일부 좀 해결짐이 좀 보이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크로 지표의 어떤 급락이 좀 진정되는 점, 그리고 정유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1분기가 또 계절적으로 성수기 돼서 실적 모멘텀까지 경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펀더멘탈리 오늘의 주가 급등을 설명하기는 한가로 설명이 쉽지 않은데, 우선 이전에 그 정유주가 이제 유로존의 어떤 매크로 지표의 변동성이 강했다고 그러면 화학주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된 주가 많은데, 현재로서는 화학주 오늘 급한 반등은 좀 이제 낙폭 과대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전망을 봤을 때 정유주 같은 경우는 뭐 낙폭 과대 이외에도 접근을 해볼 만한 매력이 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 같고,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의견을 좀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략도 달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업종 내에서 가장 좋게 보고 계신 종목도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정유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매크로 지표 그리고 시장 모니터를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5월 그 비중 확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최선호 종목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한 바이와 목표 주가 23만 원이 있고요. 다음에 그 석유화학주는 이제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폭과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언더웨이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최우선 종목은 그런 제품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아이템이 합성고무 쪽인데, 이와 관련된 기업이 금호석유화학입니다. 그래서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 최우선 종목 추천드리고 있고요. 투자기관 바이와 목표 주가 28만 5천 원 가지고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일단 정유업종 내에서는 최선호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 주가 27만 원이요. SK이노베이션이요? 23만 원이요. 23만 원. 금호석유화학을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 최선호 종목으로 28만 5천 원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네요. 이렇게 종목 좀 확인해 봤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를 봤을 때는 정유업종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의 안상희 연구원과 함께 먼저 화학 정유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좀 더 살펴봐야 하겠죠. 일단 오늘 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잠깐 짚어보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부 사업 철수는 김치와 LED 그리고 어묵과 주조 6개 품목 그리고 단조 7개 품목 포함해서 총 16개 품목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졌고요. 사업 축소에 대해서는 식빵 1개 품목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입 자재 업종에 대해서는 남자 그리고 소년용 정장이라는 1개 품목에 대해서 선정이 됐고요. 확장 자재 의견이 내려진 건 조미 김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1개 품목에 대해서 확장 자재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외에 진입 그리고 확장 자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두부이고요. 기타 판유리 가공품 그리고 기타 안전유리 원두
커피 생선회에 대해서도 진입 그리고 확장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디지털 도어로기 같은 경우는 판단이 좀 유보가 됐고요. 내비게이션이나 플라스틱 창문 같은 경우는 반려됐습니다. 오늘 뭐 이 같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특히 LED 관련주 그리고 식품 관련주의 움직임을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모니터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대투증권 해밀리 지점의 김정한 부장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LED 주들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이 같은 발표 내용 나온 이후에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뭐 그들 내부적으로도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은 뉴스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과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누가 중소기업과 협력을 하려 하겠느냐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LED 관련주도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앞으로 접근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예, LED들이 뭐 서울 반도도 그렇고 오늘 뭐 강세 보이는 흐름들의 배경, 뭐 파인 테크닉스, 루멘스, 루미 마이크로 뭐 등등해서 LED 관련해서 이제 향후 중기 적합 업종에 이제 선정이 됐죠.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투자 심리의 호전 그리고 지금 시황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긍정적인 반전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좀 어려운 그동안의 그 흐름을 보였던 LED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걸 떠나서 일단 실적이 뭐 확실한 반전을 이뤄야 되겠죠.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그 루멘스나 서울 반도체가 사실 이제 대표적인 LED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의 반등의 기조 뭐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만은 뭐 실적 모멘텀이라는 확실한 그 흐름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이와 같은 스탠스의 변화로 인해서 어쨌든 그 업황 부진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기는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LED 부품이 아무래도 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교체 수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어떤 시점이었는데 적절한 시점이었고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단 올 연초 대비해서 한 50% 정도 이상의 주가 회복이 좀 더 나올 수 있으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적어도 최소한 한 2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은 LED 종목별로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들 간단히 좀 짚어 나가볼 텐데 일단 단연코 저희가 가장 관심이 가는 종목은 시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일 겁니다. 지난 1월 이후에 처음으로 장중에 100만 원 선을 회복을 했는데 뭐 더 가느냐 못 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예, 삼성전자 뭐 대단하죠. 지금 100만 원대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의 개선세는 계속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또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스마트폰의 경쟁력에 있어서 애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업 기반이 현재 형성이 되면서 쾌조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시스템 LSI 분야 그리고 낸드 플레이스 분야 쪽에서의 계속적인 시장 지배력 강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영업 호조세는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성장이 한 35% 정도 이상 좀 더 추가로 기대가 된다는 점 감안할 때 현재 주가의 흐름 그러한 이성 장치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은 일단 지금 워낙에 그 기관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이러한 현재 흐름을 볼 때 100만 원 정도는 현재 좀 더 지지가 된 채 여기서 한 10% 정도 이상의 추가 상승은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자리에서 보유는 물론 하고 계셔야 되겠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려면은 일단 100만 원대는 좀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현재 자리에서. 그리고 시황이 또 항상 이제 작은 변수에 의해서도 어제 그제 움직였던 그런 흐름들을 감안할 때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98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이하의 조정을 한번 기다리는
그런 대기 매수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어 보이나 그 거리가 아주 많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되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 삼성전자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타이어주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수급이 단연 몰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는 장중에 5만 원 넘어서기도 했어요. 오늘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 예, 타이어주들이 지금 뭐 FTA 관련해서도 그렇지만은 지금 사실 이제 그 상승의 어떤 응집된 어떤 에너지가 터질 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7월달 이후 상당히 그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같이 받아주면서 또 시황의 어떤 그 이러한 분야 흐름에 있어서도 상당히 내성이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2년여간에 걸친 지속적인 타이어 가격의 제품 인상에 따른 마진율의 증가 그리고 최근 또 중국 쪽의 수요가 계속 또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타이어 산업의 어떤 성장을 가져가게 할 수 있는 흐름이고요. 이로 인한 매출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율 동향도 지난 3분기까지는 그렇게 우호적이질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환율의 상황 또한 우호적인 어떤 영업 흐름의 개선을 꾀할 만한 어떤 분위기를 현재 연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더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상승폭이 워낙에 큰데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뭐 한 2, 3일에 걸친 상승분을 오늘 하루 만에 올려놓는 부분이 좀 부담은 됩니다만은 일단 5만 원대는 일단 돌파는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매수 관점에서 보려면은 4만 8천 원 정도 전후 그 정도가 좀 적당한 매수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나증권 패밀리지점의 김정환 부장의 목소리로 종목 모니터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